차분하신 공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11LC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듣기 힘든 오래된 왕궁 담장 안의 귀신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릴 것이 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에서 일어난 경험, 그 공포에는 무려 4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여러분은 4가지 이야기를 모두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각 이야기는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섭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흥미롭고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게 만들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그분이 그곳, 즉 오래된 왕궁에서 하룻밤 묵다가 겪은 경험입니다. 그 무서운 일 때문에 다시는 그 방에서 잘 수 없게 된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 직후에 일어난 짧은 사건으로 오래된 왕궁에서 한밤중에 누군가와 마주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심야 근무 중 왕궁을 순찰해야 했던 경비병이 정체불명의 영혼과 마주친 경험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난 이야기는 그녀가 정체불명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근원지를 따라가 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리의 출처를 찾았을 때 그녀가 들었던 그 소리는 그녀를 오랫동안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4가지 이야기는 제가 읽으면서도 정말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도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래된 왕궁 담장 안의 귀신 이야기는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지인이거나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보자 한 분이 보내주신 또 다른 경험담입니다. 저는 그분을 쿤뿐이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쿤뿐 씨가 보내주신 이 이야기는 오래된 왕궁에서 일하는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지인은 쿤니지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쿤니 씨는 이 왕궁에서 아주 오랫동안 아마 거의 30년은 일했을 겁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부터 왕궁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쿤니 씨가 일하는 왕궁은 원래 왕족과 하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살았고 이곳에서 죽은 사람도 노인, 젊은이,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수백, 수천 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오래된 왕궁은 관공서로 바뀌었고 일부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개방되었습니다. 비록 이곳이 어떻게 변하고 시간이 수백 년이 흘렀다 해도 여전히 이 오래된 왕궁에 살았던 영혼들이 목격되곤 합니다. 쿤니 씨가 들려준 이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왕궁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실제 경험과 쿤니 씨 자신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쿤니 씨가 들려준 첫 번째 경험담은 왕궁이 일부 공간을 보물 전시 공간으로 개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는 매우 큰 작업이었죠. 왜냐하면 옛 왕족들의 수만 점에 달하는 보물들을 모아 분류하고 목록을 만들고 역사를 기록해 범주별로 전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전시용 진열장을 제작해야 했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진열장을 만드는 기술자, 물건을 옮기는 인부, 청소부 등 많은 사람들이 왕궁을 드나들었습니다. 직원들 외에도 보물 목록을 분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모두가 교대로 24시간 내내 전시돼 보물을 돌봐야 했습니다. 만약 물건이 없어지면 책임자가 큰 공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말하자면 직원들은 거의 집을 직장으로 옮겨와 살다시피 했습니다. 직장에서 잠을 자는 규칙은 그다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알아서 잘 곳을 찾았고 편한 곳이면 어디든 그냥 잤습니다. 이 사람은 이 방, 저 방에서 자야 한다는 식의 지정은 없었습니다. 그때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는 쿤닙 씨의 동료인 한 언니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잔 씨라는 가명으로 부르겠습니다. 잔 씨 역시 맡은 책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짐을 싸서 직장에서 잠을 자게 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야 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서 자는 데에는 아무도 잔 씨에게 당신은 이 직책이니 저 방에서 자라, 여기는 안 된다, 니 씨는 저 직책이니 저쪽에서 자야 한다는 식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각 직원이 어디서 자는 게 편할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었죠. 첫날 밤 잔 씨는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큰 고풍스러운 목재 책상 아래가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상 밑에서 자면 누가 지나가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므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녀는 잠자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풍스러운 목재 책상 아래를 잠자리로 선택했습니다. 자리를 정한 후 그녀는 이불, 시트, 매트리스 등을 가져와 깔고 잤습니다. 첫날 밤은 아주 편안하게 잤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 책상은 아주 큰 고풍스러운 책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책상 밑에 누우니 마치 책상 아래 가장자리에 딱 붙어 잘 수 있는 공간, 즉 자신만의 영역이 생긴 것 같았고 머리와 발쪽도 가려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실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 책상 밑에서 아무 일 없이 꽤 여러 밤을 보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잠을 잤고 아침이면 일어나 일하는 생활을 며칠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이 자고 있는 책상 근처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발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동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잔 씨는 자신이 들은 발소리가 책상을 지나가는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라 마치 책상 주위를 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맴도는 발소리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떠 방 안에 켜진 희미한 불빛으로 방 안의 주변 상황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습니다. 잔 씨가 자고 있던 책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녀는 고풍스러운 쫑그라벤을 입은 한 사람의 형체를 보았습니다. 옷감은 마치 고급 비단 같았고 무릎까지 오는 긴 양말과 옛날 상류층이 신었을 법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형체는 그녀가 자고 있는 책상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걷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잔 씨가 본 것은 그 형체의 발이 바닥에서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책상 주위를 천천히 부드럽게 떠다니고 있었고 발소리는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잔 씨는 이 광경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바닥에 대고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 형체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심장은 쿵쿵쿵 거세게 뛰어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두려움에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마치 누군가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들리던 발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자고 있는 바로 그 책상 위에서 차갑고 소름 끼치며 길게 늘어지는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가 누워있는 바로 그 책상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은 잘 잤느냐? 그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즉시 손가락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한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들려왔습니다. 흐흐흐. 그 후 그녀가 뒤집어 쓰고 있던 이불이 갑자기 세게 벗겨졌습니다. 동시에 누군가가 그녀의 허벅지를 부드럽게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잔 씨는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에서 기어나왔고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이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같은 왕궁에서 자고 있던 다른 사람들, 방 안 여러 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모두들 잔 씨가 겁에 질린 채 방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채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 밤 내내 잔 씨는 방으로 돌아와 자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매일처럼 출근해야 할 시간이 되자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료들에게 어젯밤 무슨 일을 겪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와 같은 방에서 자던 모든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쳐 잠을 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집에 갔다가 새벽 일찍 출근하는 것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날부터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잔 씨는 다른 방으로 가서 잤고 다시는 그 책상으로 돌아와 잘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잔 씨가 본 모습은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비단으로 만든 쫑그라벤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이나 궁중의 귀족들이 비단으로 만든 쫑그라벤을 입고 양말이나 스타킹 같은 것을 신고 무릎까지 오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녀가 본 복장은 바로 옛날 궁중 사람들의 복장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녀가 상반신 이상은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 부분까지 봤더라면 훨씬 더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쿤니 씨가 한 행정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라는 가명을 쓰겠습니다. 지 씨는 이 왕궁에 갓 임용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이 나쁘게도 왕궁에서 보물 전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일 때 임용되었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갓 임용되자마자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녀도 직장에서 하룻밤 묵어야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프로젝트는 큰 작업이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지씨가 당직을 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장님은 지씨에게 낮 동안 휴가를 주어 집에 가서 짐을 챙겨와서 여기서 밤을 샐 준비를 하라고 허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씨의 집은 왕궁에서 꽤 멀었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은 지씨에게 저녁에 왕궁에 도착하되 저녁 식사는 다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술이나 맥주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사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관공서이자 왕궁이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장소에 대한 존중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지씨는 집에 돌아가 짐을 챙겨 부장님이 약속한 시간인 저녁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밖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출근했기 때문에 온몸이 먼지와 매연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녀는 화장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화장실은 사무실 건물과 분리된 새로운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 구조는 일반적인 화장실과 비슷했습니다. 즉, 남녀 화장실이 분리된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구역에는 화장실 칸이 4개, 샤워실이 1개씩 일렬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세면대와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을 때는 초저녁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분위기는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꽤 안심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후 그녀는 다시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와 선배들은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지씨는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왕궁 옆 식당에서 먹은 저녁 식사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선배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을 보니 각자 바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선배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마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배들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혼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며 생각했습니다. 왕궁 안은 안전해 보이고 외부인이 들어올 때는 항상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니 별일 없을 거라고. 게다가 군인과 경찰 아저씨들이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으니 외부인이나 도둑이 쉽게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녀가 가는 새 화장실의 분위기는 그다지 무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혼자 화장실에 가도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건물 밖에 있는 새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밖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저녁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분위기는 고요하고 쓸쓸했습니다. 화장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지만 화장실 분위기는 초저녁과는 달리 여전히 무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화장실에 들어가 용물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군가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그 후 화장실 앞 수도꼭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그녀에게 누군가 화장실을 사용하러 온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용물을 마친 후 그녀의 귀에는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태국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다시의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다시는 함께 일하는 선배였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노래를 흥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래 그 순간 그녀는 그 소리를 듣고 분명 다시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시 맞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건네자마자 그 노래 소리는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로 인해 화장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화장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녀를 거의 쇼크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갑게 식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 창백한 얼굴에 흰자위만 보이는 눈을 한 늙은 여인이 고대 복장인 쫑그라벤을 입고 가슴에 천을 두른 채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검은 이를 드러내며 시익 웃으며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거울에 비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거울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 즉 여자, 남자, 아이들이 모두 고대 복장을 하고 그 늙은 여인의 뒤에 겹겹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거울을 향해 서 있었죠. 그녀가 그 늙은 여인을 쳐다보고 있을 때 그녀는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거울 안에 있던 모든 시선과 그 늙은 여인을 포함한 수십 명의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 듯한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함께 태국 전통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우, 이 하는 소리가 온통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아이들의 목소리, 어른들의 목소리, 노인들의 목소리가 수십 명이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르면 그 소리가 윙윙 울릴 겁니다. 그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자 모든 형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비명을 지르며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일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비명 소리에 매우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귀신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선배들은 그녀를 1시간 동안이나 달래야 했고 그 후에야 그녀는 모든 사건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가 모든 사건을 털어놓은 후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에 용물을 보러 갈 때마다 아무도 혼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무리를 지어갔습니다. 즉 아무리 급해도 친구를 적어도 한 명은 데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처럼 귀신에게 홀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귀신에게 홀린 이야기는 그녀가 겪은 여러 사건들과 함께 사무실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소름이 돋네요. 그녀가 늙은 여인의 영혼과 수십 명의 고대인들을 보았을 때 이야기하면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소름이 쫙 끼치네요. 세 번째 이야기는 한 경비병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곳에서 경비를 서는 군인의 또 다른 시각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주인공의 가명을 첨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첨씨가 그 왕궁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할 때 실제로 겪은 경험입니다. 핍씨가 부대를 옮겨온 후 그는 이 이야기를 군 니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오래된 왕궁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망한 사람도 수백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답을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제가 앞서 들려드린 두 이야기처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에 경비를 서는 군인이나 경찰들은 소름 끼치는 일을 자주 겪어서 이상한 것을 보더라도 말을 걸거나 총을 쏘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라는 규칙이 생겨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과거에 갇혀 자신들이 받았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었죠. 원 씨는 이 왕궁에서 경비병으로 수년간 일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경비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밤에 왕궁 주변을 순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의 시간은 낮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낮에는 왕궁이 관광객들로 붐비고 활기차지만 밤에는 사람들이 없어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오직 경비를 서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그와 친구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그가 경비를 설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쓸쓸했습니다. 불빛이 있는 곳은 편안하게 순찰할 수 있었지만 가로등이 없어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는 무슨 일을 겪을지 몰라 약간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그에게서 멀지 않은 곳에 다른 친구 한 명이 마찬가지로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 들어가는 순간 그는 멀리서 희미하게 깜빡이는 부드러운 빛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침내 그것이 전기가 사용되기 전 시대의 고풍스러운 등불빛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잠시 가만히 서서 그 등불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등불빛이 점점 더 가까워지자 그는 등불 뒤에 한 사람이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든 사람과 비슷한 체격의 건장한 여성들이 여러 명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뒤따라오는 사람들 중 일부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걸어오던 모든 여성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고대의 어떤 제복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씨는 그 모습을 보자 선배들이 대대로 전해준 이야기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들이 저녁에 관광객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 온 배우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극이 유행해서 오래된 왕궁이나 유적지들이 매우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낮과 저녁 모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자 그 무리에게 아직 집에 안 가셨어요? 왜 아직도 집에 안 가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손이 그의 팔을 잡고 그를 건물 구석의 길가로 끌어당겼습니다. 그가 돌아보니 그것은 동료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쉿 하는 입모양을 하고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후 그들 둘은 밖으로 나가 숨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큰 덤불처럼 엮인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으로 가서 숨어서 그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등불을 든 건장한 여성들의 행렬이 지나가기를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건장한 여성들이 등불을 든 행렬이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이 시야에 들어올 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걷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누구의 발도 땅에 닿지 않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행렬 속의 모든 여성들은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고 눈빛은 공허했으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앞만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은 그들을 지나쳐 그들이 방금 돌아 나온 건물 모퉁이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보았던 주황색 불빛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자 누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마주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씨와 다른 군인 친구는 즉시 왕궁 옆 초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방금 본 것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탐 씨는 군대 선배로부터 그날 밤 그가 본 행렬이 클론 또는 론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발음이 틀렸다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길을 순찰하고 청결을 유지하며 왕궁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실 내군 구역에서는 오직 여성들만이 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고대의 여성, 왕궁, 경찰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때 웸씨는 또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군인들이 이런 클론 행렬을 보았고 매우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행렬을 가로막기도 했는데 그 결과 행렬은 마치 공기처럼 그의 몸을 통과해 지나갔고 그 사람은 충격으로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곳에서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경비병들이 자주 겪는 이야기 중 하나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약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처음부터 들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두 번째 이야기가 만만치 않게 무섭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네 번째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이야기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보다 더 무섭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수십 년 전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왕궁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명은 쿤 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쿤 어이 씨가 겪은 경험입니다. 그날은 10년 전쯤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해서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도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비가 오면 차가 분명히 오래 막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도로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지 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동료들이 한두 명씩 퇴근하기 시작해서 사무실에 약 3명만 남을 때까지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쓸쓸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건물에 사람이 없으니 분위기는 마치 묘지에 있는 것처럼 무서웠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쳤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기 물건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방을 나서려던 순간 갑자기 그녀는 그녀가 일하는 층 바로 위층에 있는 창고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시끄럽게 떠들썩했고 쿵쿵쿵쿵쿵 하는 발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뛰어노는지 궁금했습니다. 게다가 위층은 문서와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청소하러 온 청소부 아주머니의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상황을 엿보기 위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는 아이들을 이렇게 뛰어놀게 내버려둔 부모를 꾸짖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위층 방에 있는 물건들이 부서지거나 손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정리하느라 고생해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녀는 위층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올라가는 동안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는 여전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층에 있는 각 방을 지나며 소리를 따라갔고 마침내 한 창고에서 나는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지체 없이 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거의 10명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술래잡기를 하며 뛰어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그 아이들의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 아이들이 어떻게 창고에서 뛰어놀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가 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누구 집 아이들이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이렇게 늦었는데 왜 집에 안 가니? 이제 집에 가야지. 하지만 그녀가 말했을 때 그 아이들은 아무도 놀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아이들은 계속해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그때도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마치 그녀가 공기인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다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 대해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서서 다시 한번 꾸짖으려고 할 때 그녀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이 녀석들은 도대체 누구 집 아이들일까? 왜 이렇게 장난이 심하고 말썽을 피우는 걸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그녀는 이 아이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룹의 모든 아이들은 피부가 깨끗하고 매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왜 상투머리를 하고 발목에는 황금 방울을 차고 있는지 뛸 때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소리가 났습니다. 각자가 입고 있는 옷도 좋은 천으로 만들어졌고 무늬도 아름다웠으며 마치 박물관에 보관된 것과 비슷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 아이들을 보았다면 복장이 현대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쿠노이 씨는 오래된 왕궁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태국 전통 복장에 익숙하고 친숙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공연을 할 때마다 그녀는 매우 익숙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습니다. 공연단에서 본 모습들 때문에 그녀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이 사무실에서 관광객들을 위해 고용한 공연단의 누군가의 자녀나 손주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귀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는 실제로 그 왕궁에서 공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모든 아이들은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투명하지 않았고 발은 바닥에 닿아 있었으며 시끄럽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미소, 환호성 등이 들렸습니다. 그녀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들의 집은 여기야라는 바람소리처럼 희미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들려온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지. 여기서 뛰어놀면 물건 다 부서져. 하지만 모든 아이들은 여전히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고 마치 그녀의 말을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계속해서 뛰어놀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모든 사건의 해답이 그녀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뛰어노는 무리 속에서 두 명의 아이가 그녀의 눈앞에서 고풍스러운 목재 장롱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고풍스러운 목재 장롱은 크기가 크고 높이가 2m에 달합니다. 누구도 그 장롱 위로 뛰어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두 아이는 2m 높이의 고풍스러운 목재 장롱 위로 편안하게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서 거의 2m 떨어진 다른 장롱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어머, 뭐 하는 거니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넘어진다고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마친 순간 그녀의 뇌는 눈앞의 광경이 그녀에게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굳어지기 시작했고 다리는 잠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갑자기 이 아이들, 즉 그녀를 계속 공기처럼 취급하던 아이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뛰는 것을 멈췄습니다. 뛰어놀던 10명 가까운 아이들이 멈추고 일제히 얼굴을 돌려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귀까지 찢어지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너무 넓게 웃어서 두 눈이 거의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두 방의 벽 속으로 달려가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사라진 후 그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그 방에서 뛰쳐나와 건물 아래로 내려가 즉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경비 초소 앞에서 거의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며 앉아 있었고 경비를 서던 군인 아저씨들이 서둘러 물과 야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고 집에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즉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군어이 씨는 다시는 늦게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군어이 씨가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만약 저였다면, 저녁에 그런 광경을 마주쳤다면 그때부터 이미 놀라서 뛰쳐나왔을 겁니다. 마지막에 소름 끼치는 장면을 보기 위해 서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도 그 왕궁에서 일어난 매우 무서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소름을 돋게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4가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계속해서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오래된 왕궁이나 유적지를 걸을 때 걸으면서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는 분이 계신가요? 마치 왕궁이나 유적지에 어떤 에너지가 숨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오래된 장소, 오래된 박물관, 오래된 왕궁 등을 여행할 때는 절대로 도전적인 말을 하거나 모독적인 어조로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장소, 즉 이 왕궁이 100년 동안 존재했다면 매년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100년이면 100가지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귀신이나 영혼에게 어떤 방식으로 홀릴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4가지 이야기처럼 무서운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친구들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2번째 이야기, 즉 화장실에서 귀신들이 줄지어 서서 쳐다보는 이야기가 이 4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무서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무서웠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는 제가 이야기한 왕궁에서 일하면서 이상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친구들이 읽을 수 있도록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지만 직장 장소가 어떤 왕궁인지는 언급하지 마세요. 흥미로운 댓글은 언제나처럼 맨 위에 고정해 두겠습니다. 오늘 밤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작별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귀신 이야기,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는 같은 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는 전체적으로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겠습니다. 각 이야기가 만만치 않게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왕궁이나 박물관 등 여러 장소를 여행하시는 분들은 모독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곳은 진짜니까요. 안녕히 계세요.